아니면 내가 실력이 좀 부족해서 무대를 망쳤다면서 울고 있을 때 대표님의 부인께서 아이들아 너네는 잘할 수 있다. 너네 내 아들 같은 아이들이다. 부끄러워하지 말고 앞으로 더 잘하면 된다 라고 하면서 위로를 해주는 사진입니다. 자, 유튜브 시청자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인중입니다. 어제 그것이 알고 싶다 피프티 편이 방영이 됐습니다. 사실 제가 지금까지 PPT를 그 아래서 밝혀줄 것이다 라고 이야기했던 건 말이죠. SBS를 압박하기 위한 빌드업이었습니다. 저는 PPT 사태를 그 알이 제대로 다루지 못할 걸 알고 있었어요. 나름 중립 기여를 박으려고 노력하기 위해서 PPT 편을 들어버렸죠. 모든 엔터 관계자들을 도박꾼으로 카지노 사업하는 그런 사람으로 매도를 해버렸던데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제발 개똥같이 방송해라. 니들은 뒤졌다 하면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사실 SBS는 PPT 편을 들어줄 수밖에 없는 입장입니다. 왜냐하면 아이돌 템퍼링 사태에 SBS가 직접적으로 참여를 했던 적이 있기 때문이죠. 이건 엔터사 분들 중에도 고위직들만 알고 있는 엠바고에 속하고 지금까지도 걸려 있었는데 그것이 알고 싶다 방영 이후 제가 이거 SBS 혼나야 된다 라고 주장을 하면서 피해자분들의 허락을 받아왔습니다. 오늘은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죠. 뿅. 자, 여러분, 오메가 X라고 아시는 분들은 아시는 그런 그룹이 있을 겁니다. 저도 영상을 2번이나 만들었는데 대표가 아이들을 성추행을 했다, 폭행했다 뭐 이러면서 SBS에서 단독 기사를 내고 유튜브 영상을 만들고 저녁 뉴스로 내보냈습니다. 저 뉴스 기사들과 자료를 기반으로 아이들은 가처분 신청을 냈고 다른 회사로 넘어갔었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이거 사실 아이돌 템퍼링 작업에 SBS가 직접 참여해서 들어갔던 부분입니다. 그 영상들이 모두 짜여진 조작된 판에서 놀아난 영상입니다. 저도 사실 아이돌 편에서 방송을 해주는 사람 입장에서 오메가X 사태가 일어났을 때 크게 분노했고 많은 엔터 관계자들도 오메가X의 스파이어 엔터를 안 좋게 바라보고 그렇게 했어요. 그런데 그 이후 진실이 하나둘씩 나오기 시작하면서 엔터 업계분들이 오메가X 이거 SBS가 부탁을 받고 뉴스를 만들었다라는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스파이어 엔터를 찾아가서 대표님들을 만나서 자세한 이야기를 들었죠. 네, PPT와 똑같은 템퍼링 사태였습니다. 그래서 스파이어 엔터의 황 대표님께 제가 진심으로 사과를 드리고 영상도 다 내렸습니다. 그분은 그때는 모두가 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을 때였다, 이해한다 라고 하시면서 용서를 해주셨고 말이죠. 실상은 이렇습니다. 오메가X를 빼간 건 다날이라는 음원 유통사입니다. 아주 유명한 유통사죠. 다날에서 엔터 분야 상장을 하고 싶어 했습니다. 그런데 엔터 상장을 하기 위해서는 아이돌 IP가 필요한 상태였죠. 그런데 아이돌 IP라는 게 그냥 만든다고 뚝딱 만들어지는 게 아니거든요. 연습생 기간을 몇 년을 거쳐야 하고 내보낸다고 하더라도 떡상하는 것도 아니니까요. 그래서 10만 장 정도 파는 적당한 중소기업 아이돌을 탐색을 합니다. 그게 오메가X입니다. 그리고 나서 다날은 스파이어 엔터에 투자를 하게 됩니다. 약 50억 정도의 투자를 했다고 알고 있고요. 그 50억을 선지급 투자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오메가X와 다날은 힘을 합쳐서 SBS에 청탁을 넣었고 그 오메가X 대표 성추행 폭행 뉴스 기사를 터뜨리죠. 그 기사를 터뜨리고 나서 다날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니네 이런 사고 터졌으니까 우리가 선지급한 50억을 몽땅 당장 내놓아라. 당연히 중소기업에서 아이들 해외 투어도 시키고 활동도 시키고 한 입장에서 50억을 한 번에 만들어줄 수는 없겠죠. 그러니까 다날에서 다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오메가X를 내놓아라 라고 말이죠. 사실 오메가X 폭로 영상은 너무나 잘못된 점이 많습니다. 오메가X 멤버들은 폭로 영상에서 연기를 하고 있거든요. 몇 달 전부터 스파이어 엔터 대표님을 긁어댔습니다. 그리고 나서 결정적인 사건을 터뜨리죠. 바로 해외 투어 중에 오메가X 대표님의 아버지가 부친상을 당한 겁니다. 그래서 급하게 대표님께서는 한국으로 돌아오셨고 그 대표님이 없는 기간 동안 공연을 개판을 치기 시작한 겁니다. 매일같이 공연 끝나고 술을 마시고 심지어 호텔을 쫓아다니면서 공연을 관람하는 사생팬들을 에어드랍으로 불러서 같이 술을 먹고 여자 스태프들을 방으로 불러서 술을 먹으면서 음담패설을 하는 등 아이돌로서는 하면 안 되는 행동들을 하기 시작한 거죠. 심지어 리허설 때 아이들이 숙취가 안 깨서 술 냄새가 풀풀 나서 리허설을 제대로 못하고 콘서트를 연 적도 있다고 합니다. 이 부분은 제가 오메가X 현장 스텝 관리자들한테 녹취까지 다 딴 부분이죠. 시리즈로 만들면서 하나하나 다 밝혀볼 생각입니다. 호텔 밑에 있는 스텝바
뭐 편의점 같은 거죠. 거기에서 이제 멤버들이 마음껏 음식 같은 거나 스낵 같은 거, 과자류 같은 거를 구매할 수 있도록 카드를 열어놨는데, 제가 미팅 끝나고 호텔로 돌아갔을 때는 호텔 스낵바 쪽에서 저를 불러서 스낵바에 있는 술을 다 싹쓸이해가는 상황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아버지 부친상을 마치고 돌아온 대표님은 극대노를 합니다. 그리고 아이들을 혼을 냅니다. 혼을 내는데 갑자기 멤버들이 픽픽 쓰러지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대표님께서 연기하지 마라, 도대체 왜 그러냐라고 화를 내셨지만 사실 그게 다 짜여진 판이었던 거죠. 그걸 몰래 찍고 있는 사람이 있었으니까요. 팬들이 보다 못해서 찍어 올렸다라면서 엄플을 했지만 사실 그건 오메가X 멤버 중 한 명이 몰래 찍은 동영상이었습니다. 이미 자기들끼리 연기를 하기로 작정을 하고 우리는 대형 회사로 넘어갈 거야 라는 마음으로 판을 짠 거니까요. 이 사건을 어떻게 알게 되었냐 하면은 지금의 안성일 포지션에 있는 중간 브로커 있잖아요. 그 중간 브로커는 바로 오메가X의 매니저였습니다. 나이가 20대 중반밖에 되지 않아서 오메가X와는 친구처럼 지낸 매니저라고 합니다. 그 매니저를 다날에서 꼬드겨서 우리가 한 자리 줄 테니까 애들을 데려와라 라고 이야기를 한 거죠. 그런데 오메가X를 빼가고 나니까 다날은 중간 브로커인 매니저를 내쳤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매니저가 다시 스파이어 엔터로 돌아와서 그 사실을 다 불었습니다. 다날에서 청탁을 받아서 판을 짰다라고 말이죠. 이미 매니저 녹취본 분량이 12시간이 넘게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충격적인 사실은 그거예요. 오메가X 멤버들이 직접 SBS에 청탁을 넣었다라는 겁니다. 바로 그 오메가X 멤버 중 한 명의 아버지가 기자 생활을 오래 하신 분이었기 때문이죠. 그 아버지가 SBS의 강경윤 기자에게 청탁을 넣고 강경윤 기자는 그걸 SBS 뉴스를 통해서 대대적으로 보도를 합니다. 한 번도 아니라 계속 보도를 합니다. 그리고 여론은 급격하게 스파이어 엔터 쪽에 대해서 악화되었고 결국 엔터 사건에서는 여론이 중요한 만큼 법원에서는 가처분 판결이 나게 됩니다. 이유는 다른 이유가 없습니다. 성추행도 폭행도 했다고 보기 어렵지만 신뢰 관계가 파탄났기 때문이다 라는 이유입니다. 오메가X가 스파이어 엔터 쪽에 넣은 고소들은 전부 올해 5월에 무혐의 판정이 났습니다. 멤버들이 여론전에 이용한 황 대표님의 부인인 강모 씨가 권력을 이용해서 멤버들을 추행했다라고 한 사진은 이 사진입니다. 여러분은 이게 추행으로 보이십니까? 이 사진은 말이죠. 멤버들이 투어 중에 힘들다고 아니면 내가 실력이 좀 부족해서 무대를 망쳤다면서 울고 있을 때 대표님의 부인께서 아이들아 너네는 잘할 수 있다. 너네 내 아들 같은 아이들이다. 부끄러워하지 말고 앞으로 더 잘하면 된다 라고 하면서 위로를 해주는 사진입니다. 그런데 이걸 SBS에서는 모자이크 처리를 해서 아이들을 만지고 있는 사진처럼 만들어서 보도를 했죠. SBS에서도 알면서 이게 아닌 게 알면서 보도를 한 겁니다. SBS가 청탁을 받고 아이돌 템퍼링에 참여를 한 겁니다.